박주민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네, 오늘 오전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꽤 긴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지금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우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진짜 이 한덕수 권한대행 말대로 법리가 그렇게 충돌하고 하는 것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요. 어떤 방식을 더 취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회 의사결정 방법으로 어떤 걸 채택하고 있습니까? 국회 의사결정 방법은 예,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현은 표결 방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맞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예, 제가 있습니다. 헌법 들고 있고요. 네, 헌법 49조에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수결주의죠? 네, 이거 헌법 조문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49조. 네. 예. 자, 우리 헌법이 왜 다수결의 원칙을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했을까요? 국회에서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따르면 된다 이렇게. 물론 소수자의 의견도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국회에서 합의로 이루어지면 좋은 거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규정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만장일치, 전원 합의 너무 좋지. 그러나 그게 사실상 가능한 경우가 몇 경우나 있겠어. 그래서 결국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만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맞겠죠, 그죠? 네, 뭐 원론적인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3인 헌법 111조 제3항에 따라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 다수결이죠. 네, 맞죠? 네. 만장일치로 선출해야 됩니까? 30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선출되는 겁니까? 뭐 만장일치라는 방법이 제일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각자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49조에 따라서. 네, 자, 그러면 헌법 111조하고 헌법 49조를 엮어서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해석 방식은 맞습니다. 맞죠? 무슨 방식이 맞아요. 예, 해석상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헌법 조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건데,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아마 뭐 26일이 됐든 국회에서 아마 표결을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을 하면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고 헌법에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에 여기에 더해서 꼭 여야가 합의돼야 된다. 이런 내용 없죠? 규정은 없는데 아마 추가로 말씀드리면 권한대행께서는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원하시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그런 조항 없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법률에도 그런 조항 없죠? 법률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 말 읽어드렸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님, 제가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되는 거죠. 그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거죠. 네,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면 부합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죠?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속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소위 말하는 여야 합의, 만장일치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자,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여야 합의 만장일치를 자꾸 들이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도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까지 여야 합의가 요구되면 국회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국회의 권능이 손상됩니다. 국회가 정해진 원칙대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아까 민병덕 의원이 질의했죠. 여야 합의 안 된 법률안을 여야가 합의 안 됐다고 합의 안 했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권이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여야 생각을 안 합의가 안 되면 법률안 무조건 거부하고 여야 합의 안 되면 국회가 선출한 사람도 다 임명 거부하고 그런 게 헌법과 법률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게 국회의 권능을 제약하고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요건을 추가로 자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수결의 원칙,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PPT 좀 띄워주세요. 네. 2분 더 주세요. 2분. 자, 이렇게 헌법에서 정한 원칙, 법률에서 정한 원칙 무시하고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강요해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헌정 질서를 훼손시키며 헌법기관의 결격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비상계엄,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적극적으로 소집해 준다는 등 여러 이상한 행위들을 한 점이 있어요. 후보자님,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권한 누가 갖고 있어요? 국무총리 대통령 대통령이 갖고 있죠. 네. 그 당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당시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행위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총리이고 한덕수 총리가 현재 직위상으로는 총리이고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총리 시절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사유로 삼아서 탄핵하는 데는 150석이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알고 있기에 입법조사처가 이론이 없다고 하는데 이론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이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